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해 실장 수석들이 모두 집단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가 수리된 거냐 아닌 거냐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독단적인 헌재 재판관 임명에 결국 국무위원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불확실성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야 된다라며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서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리가 4월 전에 끝나는 건 아니냐라며 탄력을 받게 되자 김문수 등 국무위원 다수가 최대행은 도대체 누구와 상의했느냐, 무슨 자격으로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했느냐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데 도대체 왜 상의 없이 최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혼자 결정을 내렸냐라는 거친 항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무리한 일인 일하는 것 잘한다. 무한 참사만 아니면 사직하려 했었다. 회의 직후에 울먹였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결단이 무리한 일이었음을 잘 안다. 라고 울먹였다라는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할 수 없다라는 항의성 의미로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들이 집단 항명을 했습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3실장 더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할 수 없다라며 일괄 사의의 뜻을 비치기까지 했습니다. 일파만파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 셈입니다. 자, 일단 안용환 의원님, 판단이 옳았냐 아니냐를 차치하고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그래도 같은 국무위원이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 대통령 탄핵 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이런 걸 상의 없이 옳든 그르든을 떠나서 국무위원들과 상의 없이 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 논란이 좀 거세게 있는 것 같아요. 해당 국무위원들은 일단 국무위원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상태, 직무대행의 직무대행 아닙니까? 네네.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 최소한 국무위원들과의 심의 또는 아무튼 의견 교환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국무위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항의를 한 것 같고요. 최상목 대행은 아마도 본인이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될 거라고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인생에서 직무대행이 나오려는 건 사실 우리도 모두도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에겐 과도한 임무, 게다가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걱정 또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어찌됐든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과의 또 특수관계가 있거든요. 예. 대통령과는 사실 잘 나가던 경제 관료가 문재인 정부에서 속된 말로 물을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경제수석을 시킨 다음에 부총리까지 시켜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임명권자에게 어찌됐든 여권 입장에서 본다면 불리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불리한 그런 선택을 한 결과에 대한 본인이 또 책임을 질 것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태 속에서 국무위원들이 그런 반발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판사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제일 또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이 고성을 친 모습이 또 외부에 공개가 되고 이게 참 어지럽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최상목 대행이 어찌됐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힘을 내서 또 국무위원들과 합심해서 이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이 권한의 어떤 유무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문수 지사가 아주 뼈아픈 소리를 했어요. 예.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국회입니다.
헌법도 국회가 먼저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 비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 관료들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부터 비준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냐는 상당히 대의제 민주주의국가에서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좀 뼈아픈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은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 다음에 제일 경제부총리 하도록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무대행이라 하더라도 직무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거친 항의, 동료 국무위원들의 거친 항의, 고성 항의, 결국 최대행 울먹였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과 이 실장들의 항명성 사표까지 받아들게 된 셈인데, 한 가지 좀 의아한 대목은 이 김관선 변호사님, 최성목 권한대행이 이제 눈물을 보였다, 울먹였다라면서 한 대목이 다시 한번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뭔가 내가 그래도 잘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리한 일을 한 것 같다라는 대목, 그러면서 또 울먹였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봐요. 제가 돌직구를 비롯해서 방송에서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야당이 2명 추천하고 여당이 1명 추천인데 이거 갖고 엄청 싸웠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1명만 양보를 하고, 그래서 여당이 야당 1명 하는 것이 이 정책 해결의 묘법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최성목 권한대행이 딱 1명 1명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국무위원들 말대로 이게 국무회의에서 뭐 내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이 상태로 불확실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국정도 굉장히 마비되고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입장에서는 가장 절충적이고 이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나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권한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행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참모들이 이제 사표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표 한번 냈다가 사실은 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진작 그만둬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정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비서실장한테 그 사람들 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책임해야죠. 그다음에 무능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래도 좀 힘을 보태야 하는데 또 이때는 또 흔들어요. 그건 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빨리 수리하고 빨리 대통령실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이루어진 지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책임을 느낀다고 한다면 사실 남아서 최권한대행을 잘 보좌를 해야죠. 예. 그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자기 뭐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김정은 의원님? 최 권한대행은? 본인이 아마 이 공직생활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까지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그렇죠. 아마 공직생활의 어떤 최대의 고비가 아닐까. 네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한덕수 총리가 또다시 탄핵이 되고 본인이 권한대행 자리를 이어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한 총리 대행 시절에 경제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충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은 그때 당시에 내가 다시 권한대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오고 말았잖아요. 자꾸 대행의 대행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대행은 없고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인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소신을 지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행될 줄 모르고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전한 소신을 가지고 경제를 위해서 이 부분만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이런 혼돈 상황만큼은 좀 정리를 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뭔가가 정리되어가는 느낌을 줄 때 경제가 다시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라는 본인의 소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권한대행이 돼서도 아마 그거를 지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의 참모진의 태도를 보면은 인정을 전혀 안 하는 모습이잖아요. 한덕수 총리까지는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같은 국무위원이었고 동료 국무위원이었고, 네. 그리고 그 직전에는 또 경제수석이었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시쳇말로 네가 뭔데 지금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온당치 못한 태도이고 비겁한 모습이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그 큰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그런 모습은 진작에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불법 계엄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말리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직을 걸고 했어야지 맞는 것인데 이제 와서 한 총리 대행도 아니고 최상목 부총리에 이르러서야 마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바른 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비겁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일어나서 다 사과해라. 불법 계엄에 대해서 막지 못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해라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앉아서 인사도 사과도 안 했던 분이잖아요. 그랬던 분이 뭘 잘했다고 적반하장으로 지금 최 대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멸감을 주는지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아마 그런저런 전반적인 상황이 최상목 대행으로서도 아마 예상치 못한 본인의 어떤 직을 수행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은 소신껏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뭐 수많은 질타를 받고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조금 상처가 됐겠죠. 그러나 예. 헌법적으로 3명을 다 그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저는 여전히 옳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판단해서 2명이라도 임명을 해서 헌재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래도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네.